나 이순자 63세. 서울의 한적한 동네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황혼의 쉼터라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다. 이곳은 낡은 나무 문틀과 세월이 묻은 유리창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든다. 문을 열면 경첩이 삐걱이고 은은한 커피 향과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입구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고 그 안에 들꽃은 소박하게 피어 있다. 나무 간판은 비바람의 세기발에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그 낡음이 오히려 정겹다. 카페 안은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로 꾸며져 있다. 테이블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나이테가 보이고 의자는 앉을 때마다 삐걱거린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송글씨 메모와 빛바랜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어떤 메모에는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다른 사진에는 웃는 노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유리 장식이 빛을 부드럽게 흩뿌린다. 불빛은 희미하지만 공간을 포근하게 감싼다. 나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손에 쥐고 있다. 손마디가 뻐근해 찻잔을 오래 잡기 힘들지만 따뜻한 온기가 관절을 조금 풀어준다. 유리창 너머로 골목이 보인다. 노점상 아주머니가 귤 바구니를 정리하고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천천히 걷는다. 가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지나가고 그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린다.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달콤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진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낯선 공간인데도 묘하게 오래된 친구의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햇살이 테이블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공기에 떠도는 이 순간 나는 외로움을 잠시 잊는다. 황혼의 쉼터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다. 황혼 재혼 카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오프라인 모임 장소다. 나처럼 배우자를 잃거나 홀로 남은 노년층이 모여 차 한 잔 나누며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외로움은 익숙해졌지만 때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다.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던 날들이 내 삶의 마지막 빛이었다. 남편은 내 그림을 늘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내 스케치북을 보며 순자야, 내 그림엔 내 마음이 담겨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떠난 후 붓은 무겁기만 했다. 나는 캔버스 앞에 앉아도 손이 떨렸고 색을 칠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밤이면 텅 빈 아파트의 침묵이 나를 짓눌렀다. TV 소리만 울리고 냉장고엔 먹다 남은 반찬이 쌓였다. 아들 준호와 딸 민지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바빠졌고 나는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황혼 재혼 카페 전단지를 봤다.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모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가능할까?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허리가 뻐근한 내가 누군가에게 매력적일 수 있을까? 거울을 볼 때면 깊어진 주름과 희끗한 머리가 낯설었다. 하지만 외로움이 나를 이곳으로 밀어냈다. 첫 모임에 올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낯선 이들과 무슨 말을 나눌까? 혹시 어색하기만 한 시간이 되진 않을까? 하지만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사람들의 미소가 나를 맞았다. 한 할머니가 처음이시죠? 여기 앉아요. 라며 손을 잡아줬다. 그 순간 나는 여기가 나에게 필요한 곳임을 알았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 카페는 조용한 활기로 가득하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한 할머니는 손자의 중학교 입학을 자랑하며 웃고 아저씨는 지난 겨울 감기로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든다. 손마디가 뻣뻣해 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
관절염 때문에 연필을 오래 쥐면 손이 저린다. 하지만 그림은 내게 위로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캔버스에 색을 칠하며 마음을 달랬다. 색을 섞고 붓을 움직일 때면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릴까 고민하던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김영수, 65세. 은퇴한 중학교 교사다. 단정한 셔츠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짧게 깎은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은 따뜻하다. 입가에 머문 소박한 미소가 그의 첫 인상이다. 몇 달 전 이곳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게 맴돈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예전엔 교사로 일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낡은 그림책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어딘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저는 이순자예요.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었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색할 법도 한데 그의 태도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 스케치북을 보고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미술이요? 저는 그림엔 영 소질이 없어서 부끄럽네요. 그가 멋쩍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소박하면서도 사람을 끌어당겼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은퇴 후에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잖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마음이 살짝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새삼스러웠다. 정말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의 눈이 살짝 빛났다. 그날의 대화는 우리에게 작은 연결고리가 되었다. 미술을 계기로 우리는 매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그림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그는 내 그림을 진지하게 보며 이 나무의 선이 참 따뜻하네요 라며 칭찬했고 나는 그의 서툰 스케치를 보며 웃었다. 그는 연필을 쥐는 법부터 배웠다. 손이 떨려 선이 삐뚤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순자 씨, 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라며 웃었다. 나는 그의 노력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간이 지나며 이야기는 더 깊어졌다. 그는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 7년을 홀로 보냈다고 했다. 아내가 투병 중일 때 그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그녀의 손을 잡아줬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고. 나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별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의 상실을 이해했다. 그 이해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 어느 날 내가 남편의 기일에 대해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카페 구석 테이블에 서였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혔다. 나는 손수건을 찾다 주머니가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영수 씨는 말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다. 회색 체크문에 오래된 손수건이었다. 손수건 끝자락은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다. 순자 씨 괜찮아요. 마음이 아플 땐 울어도 돼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는 내 슬픔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그의 손수건은 아직도 내 서랍에 간직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영수 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는 화려한 말로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그림에 미소를 지어줬다. 그 소박한 행동이 내게 새 희망을 심어줬다. 몇 달이 지나며 우리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다. 어느 봄날 우리는 카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벚꽃이 만개해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나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다. 무릎이 뻐근해 빨리 걷기 힘들었다. 영수 씨도 허리가 불편해 자주 멈춰 섰다. 그는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웃었다.
순자 씨, 우리 참 느리죠. 그래도 이렇게 걷는 게 좋네요. 나는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물과 함께 약을 삼켰다. 고혈압 약이에요. 매일 챙겨 먹어야죠.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가방에서 관절염 약을 꺼냈다. 손이 떨려 약봉지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다. 저도 약 없인 하루 못 버텨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젊은이들처럼 화려한 데이트는 없었지만 이렇게 약을 나누는 순간이 우리에겐 특별했다. 그는 내 스케치북을 보고 말했다. 순자 씨 벚꽃 그림 그려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이 떨려 연필을 잡기 힘들었다.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아줬다. 그의 손은 뼈가 앙상하고 주름졌지만 따뜻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그의 말이 내 마음을 풀어줬다. 우리는 벚꽃 아래 앉아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내게 감동이었다. 나는 그의 그림에 작은 꽃잎을 추가해줬다. 그는 놀란 얼굴로 웃었다. 순자 씨, 이거 예술이네요. 그의 과장이 우스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벚꽃 아래 앉아 서로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그는 시골에서 자라며 논두렁을 뛰놀던 기억을 꺼냈다. 나는 서울 변두리에서 자매들과 고무줄놀이 하던 날들을 떠올렸다. 우리의 이야기는 과거로 그리고 현재로 오갔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단순히 그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고 있음을 깨달았다. 또 다른 날 우리는 동네 시장에 갔다.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가게는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켰다. 좁은 골목에 매운 냄새가 퍼졌다. 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매운맛에 눈물이 났지만 우리는 웃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김치찌개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고사리를 꼭 넣으셨어요. 그 맛이 아직도 입에 남아요. 그의 눈빛이 멀어졌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다음에 제가 끓여줄게요. 고사리 넣어서. 그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정말요? 그럼 기대할게요. 그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밝아졌다. 우리는 시장을 걷다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뼈가 앙상했지만 나에게 단단한 위로였다. 시장의 북적이는 소음 속에서도 그의 손은 나를 놓지 않았다. 나는 이 나이에 손을 잡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우리는 서로의 식습관을 알게 됐다. 그는 맵고 짠 음식을 피해야 했고 나는 당뇨 때문에 단 것을 조심해야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건 몸에 안 좋아요 라며 잔소리하며 웃었다. 그런 소소한 순간이 우리의 사랑을 키웠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했다. 영수 씨가 동행해줬다. 그는 병원 대기실에서 내 손을 잡아줬다. 의사가 주사를 놓을 때 그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순자 씨, 금방 끝나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나를 안심시켰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약국에서 약을 샀다. 그는 내 약봉지를 챙겨주며 말했다. 순자 씨, 약 꼭 챙겨 먹어요. 나도 깜빡할 때 많아서 아내가 늘 챙겨줬었죠.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제가 챙겨줄게요, 영수 씨.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우리는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서로를 챙겼다. 젊은 연인들의 화려한 데이트는 없었지만 이렇게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순간이 우리에겐 사랑이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작은 선물을 건넸다. 손바닥만한 나무 액자였다. 안에 든 건 내가 그린 벚꽃 스케치였다.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순자 씨 그림이 너무 예뻐서 간직하고 싶었어요. 나는 액자를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했다.
남편 이후로 내 그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긴 사람은 없었다. 액자의 나무 틀은 손으로 깎은 듯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그 안에 담긴 내 그림은 새 생명을 얻은 듯 했다. 영수 씨, 고마워요. 나는 눈물을 삼켰다. 그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내 그림뿐 아니라 내 삶을 소중히 여겼다. 나는 그 액자를 내 방 책상에 올려놓았다.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며 영수 씨의 미소를 떠올렸다. 우리의 만남은 계절을 따라 깊어졌다. 여름이 되자 우리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영수 씨는 역사책을 좋아했고 나는 그림책을 골랐다. 도서관은 조용했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 가끔 그는 책에서 재미있는 구절을 읽어줬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워 듣다 보면 잠이 올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영수 씨, 이렇게 책 읽는 것도 좋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순자 씨와 같이 있으면 뭐든 좋아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근처 찻집에서 허브차를 마셨다. 그는 당뇨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았다. 나는 그의 잔에 꿀을 조금 넣어주며 말했다. 이건 괜찮아요. 조금만 넣으면 돼요. 그는 웃으며 잔을 들었다. 순자 씨가 챙겨주니까 든든하네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웠다. 가을이 오자 우리는 단풍놀이를 갔다. 근교의 산책로였다. 단풍이 곱게 물들었지만 우리는 오르막을 오르기 힘들었다. 나는 지팡이를 짚었고 그는 허리를 부여잡았다. 우리는 중간에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귤을 꺼냈다. 순자 씨, 이거 먹어요. 시장에서 샀어요. 나는 귤을 까며 웃었다. 영수 씨, 늘 이렇게 챙겨주네요.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단풍을 보며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아내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아내는 그의 학생 시절 동창이었다고 했다. 나는 남편과 처음 만난 동네 장터를 이야기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오갔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순자 씨, 우리 만난 지도 꽤 됐네요. 우리는 카페 창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봤다. 그의 눈빛이 깊었다. 그러게요. 시간 빠르죠. 저 순자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순자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같이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묵직했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내 가슴 속에서도 그를 향한 마음이 자라 있었다. 남편을 잃은 후 나는 사랑을 다시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내게 희망을 주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뼈가 앙상했지만 내게 단단한 약속 같았다. 저도 영수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예요.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우리는 손을 꼭 잡았다. 카페의 소음이 멀어지고 우리만의 세계가 펼쳐졌다. 나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지금 그 믿음이 단단해졌다. 재혼을 결심한 뒤 나는 아들 준호와 딸 민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다. 둘 다 성인이고 가정을 꾸렸지만 부모의 재혼은 충격일 터였다. 주말 나는 그들을 집으로 불렀다. 오래된 아파트 거실은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민지가 초등학교 때 만든 도자기 화분, 준호가 선물한 낡은 시계. 사진 속에서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그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영수 씨는 내게 새 따뜻함을 줬다. 나는 거실을 치우며 마음을 다잡았다. 소파의 쿠션은 푹 꺼졌지만 가족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온기를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온기를 만들고 싶었다. 얘들아, 어서 와. 나는 문을 열며 맞이했다. 준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민지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민지의 손에는 아들이 좋아할 과일 젤리가 들려 있었다. 준호는 빈손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물으며 소파에 앉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엄마, 갑자기 부르셔서 걱정했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녀는 아들을 재우느라 피곤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들을 안치고 보리차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영수 씨라는 분인데 좋은 사람이야.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고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침묵이 너무 길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의 눈빛은 내가 가족의 추억을 배신한 것처럼 날카로웠다.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민지가 울먹였다.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엄마도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하지만 영수 씨와 함께라면 더 따뜻할 수 있어. 나는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저는 반대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재산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준호가 단호했다.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영수 씨의 따뜻한 미소가 의심받는 순간이었다. 준호야, 영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상속 문제도 생각해야죠. 나중에 복잡해져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녀의 침묵이 더 아팠다. 나는 그들의 반대에 상처받았지만 영수 씨를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가 너희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가 말했다. 엄마, 저희가 이해하려고 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거부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그는 내 행복을 바랐을 텐데 왜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까?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나는 황혼의 쉼터로 갔다. 영수 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내 표정을 보고 그가 걱정스레 물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반대했어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따뜻했다. 순자 씨, 미안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아이들도 순자 씨를 사랑해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됐다. 나는 황혼 재혼 카페, 회원들의 조언을 떠올렸다. 그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었다. 나는 영수 씨에게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온라인 앨범에 올리면 어떨까요? 사진 공유 사이트에 우리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행복을 보면 마음이 풀릴지도 몰라요. 영수 씨가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해봐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사진 공유 사이트 계정을 만들었다. 나는 스마트폰이 어색했지만 그는 참을성 있게 가르쳐 줬다. 그는 화면을 터치하는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순자 씨, 이렇게 하면 돼요. 천천히 해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첫 게시물은 카페에서 손을 잡은 사진이었다. 63세와 65세, 새로운 동반자를 찾았어요. 늦은 나이에도 따뜻함은 가능해요. 황혼의 사랑. 댓글이 달렸다. 두 분 멋져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비판도 있었다.
노인들이 무슨 사랑? 자식들 맘 아플 텐데. 그런 말은 아팠지만 영수 씨가 말했다. 순자 씨 모두를 설득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이 되면 충분해요. 우리는 일상을 공유했다. 병원 동행, 약 챙겨 먹기, 시장에서 장보기. 어느 날은 영수 씨가 내 무릎에 파스를 붙여주는 사진을 올렸다. 순자 씨 무릎이 아파서 파스 붙여줬어요. 서로 챙기는 게 사랑이죠. 댓글은 따뜻했다. 한 할머니는 썼다. 두 분 보면 내 남편이 생각나요. 우리도 이렇게 서로 챙겼죠. 민지는 전화로 말했다. 엄마, 온라인 앨범 봤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세요. 민지야, 엄마 정말 행복해. 그녀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노력할게요. 준호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작은 변화였다. 카페 회원들은 큰 힘이 됐다. 박미숙 씨는 자녀들과 화해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이들이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행복한 걸 보니 받아들였어요. 최동현 씨는 편지로 자녀들의 마음을 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준호야, 민지야, 엄마는 아빠를 잊지 않았어. 하지만 영수 씨는 엄마에게 새 따뜻함을 줬어. 엄마의 행복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민지는 답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노력할게요. 준호의 아내도 말했다. 어머니, 준호가 생각하고 있어요. 외부 시선은 거셌다. 신문은 노년 재혼, 이기적인 선택이라며 비판했다. 동네 이웃도 수군거렸다. 저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나는 아팠지만 영수 씨가 말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온라인 앨범은 커졌다. 60대, 70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할머니는 썼다. 두 분 덕에 동네 모임에 나갔어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름, 우리는 한강변 피크닉을 했다. 민지와 준호를 초대했다. 영수 씨가 말했다. 진심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느낄 거예요. 김밥과 보리차를 준비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영수 씨가 준호와 일을 이야기하고 민지의 아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분위기가 풀렸다. 민지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 좋았어요. 가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황혼의 쉼터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했다. 백합과 조명으로 꾸며진 카페에서 나는 한복을, 영수 씨는 정장을 입었다. 순자 씨, 남은 삶을 함께 걸을게요. 영수 씨, 당신과라면 어떤 날도 따뜻할 거예요. 박수 속에서 민지와 준호가 눈물 지었다. 민지가 말했다. 엄마, 행복하세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의 책, 내 미술 도구가 어우러졌다. 우리는 아침 산책을 하고 김치찌개를 끓였다. 때론 다투지만 서로를 안으며 웃었다. 온라인 앨범은 계속됐고 우리의 이야기는 희망이 됐다. 어느 저녁 발코니에서 석양을 보며 영수 씨가 말했다. 순자 씨, 우리는 잘 해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예요. 석양 아래 나는 사랑이 나이를 초월함을 알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 증거였다.